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어?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시연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시연 경제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뭘 좀 맛있게 드셔.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걸렀더니 예. 딱 이게 서식이 와 있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원해요, 복장. 무더위를 싹 씻어줄 시원한 복장. 선배 놀라실까봐 가디건을 입었어요. 원래 벗어야 되는데. 그 샬랄라 원피스.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애청자분들께 숨겨주세요. 김지혜 기자의 이 시원한 옷차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 회사에서 저희 광고 주거든요. 그 자발적으로 팟짱에게 힘내라고 광고로 지원을 해주시는 팟짱 서포터즈 들이신데 그 선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오마이뉴스 김지혜 미녀 기자.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녀 기자 홍보가 되고 있어.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곡물 담은 선식을 김시영 기자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김시영 기자가 이게 그 흰머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정콩 시식. 이 소리는 김시연 기자가 선식 먹는 소리. 좋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네. 검정쌀, 검정깨, 현미, 아몬드, 땅콩. 오, 굿. 굿. 예. 맛은 어때요, 맛? 김지혜 기자 맛은 어때요? 이게 그냥 광고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요. 그러니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고소하고. 이 약간 산티 나는 것들은 약간 그 율무차 맛이 나요. 근데 이거는 뭔가 자연의 맛이 납니다. 그렇죠. 약간 고급진 맛이 나요. 네, 고급진 맛이. 김지혜 기자 아침에 엄마가 선식 타주신다면서요? 네, 전 선식을 자주 그거 비교하니까 먹거든요. 어때요, 맛이?
집에서 먹는 거랑 뿌리마켓 검정콩. 엄마가 또 저 힘내라고 그것도 이렇게 네. 하나하나 신경 써서 가져오신 건데 여기서 네. 이게 더 맛있다고 하면 속상하실 텐데 바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김지혜 방송을 하러. 예, 엄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네. 이걸 바꾸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바꿨어요. 네, 이걸로. 한번 다음 달부터는 이걸로. 아니, 저희 집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데 어제 저녁을 억지로 먹이고 나서 이거를 딱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네. 그 현미는 좀 안 달아가지고 싫대. 그럴 때 꿀을 좀 넣어주십시오. 아, 네. 꿀을 좀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애기들은,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 배불리 먹고 힘차게 방송하는 김시연의 비연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는 2017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던 청년 인턴 지원제를 강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교사, 간호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 골자인데요. 앞으로 3년간 교사, 간호사, 공공기관 등에서 총 4만 개, 또 민간 부문에서 총 3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도 12만 5천 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규 일자리는 7만 5천 개일 뿐 나머지 12만 5천 개는 대부분 인턴직이나 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는 실제 신규 일자리는 7만 5천 개일 뿐 나머지 12만 5천 개는 대부분 인턴직이나 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 실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직자들과 대학생들은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수 일자리가 실제 채용보다는 직업훈련 또는 인턴 등의 말 그대로 직업 기회 측면에서 그치고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41만 명이 실업자라는 거잖아요. 청년 실업 41만 명. 지금 이제 그 잠재적인 실업자 청년들까지 합하면 1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청년이 일자리를 잃었다. 청년이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가 위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게 청년 실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스펙 쌓기는 막 열심히 하지만 결국 이 스펙을 쌓아서 어디 자기의 일할 공간을 찾지 못한다는 건 너무 절망일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부족하니까 네. 대신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이제 위쪽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압박을 해서 그 짜내려고 한다는 네. 오늘 사실 오늘 한겨레 그 장본건 망평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활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활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게 단지 어떤 중장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IMF 때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노노 갈등, 아버지하고 아들이 세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그 자리를 비집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하게 해다오. 그러니까 집안에서 저녁밥 먹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젓가락 던지고 싸우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보도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그런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 1,100조죠. 일단 주택 문제 매우 심각하죠. 전세난 뭐 깡통 전세 오늘 막 계속 보도가 나오던데 이거 심각하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사실 이게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하지만 노년층이 전부 55대면 전부 은퇴하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전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등산 다니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사실 또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80살,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일은 50밖에 못하니까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을 하세요? 김지혜 기자님? 저희 아버지는 네. 사업을 하셔서요. 네. 아, CEO야?
알고 보니 CEO죠. 김지혜 기자 알고 봤더니 부잣집 딸이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정년퇴직은 없지만 이제 계속 망해가는 자영업자. 경기가 안 사니까요. 영세 자영업자. 네,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군요. 김시현 기자 아버지는 퇴임하시고 쉬고 계시죠. 퇴임하시고 쉬고 계시고. 네. 정년을 몇회 하셨어요? 명예퇴직하셨죠. 명퇴. 예. 그 유명한 명퇴. IMF 때? 아니요. 한참 뒤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네. 보통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네. 일을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애매한 일을 하려면은 차라리 쉬는 게 나은 거야. 쉬고 연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예요. 사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면은 연금을 못 받으니까 애매하게 하느니 차라리 쉬고 연금 받는 게 낫다. 등산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지금 보면 총체적 난국인데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김지혜 기자 주변 친구들은 다 취직했어요? 아니죠. 지금 백수도 많은데 우선 연락이 안 됩니다. 백수 친구들은 잘 연락을 안 해요. 왜 연락을 안 해요? 뭐 본인들이 저한테 하기도 좀 민망하고 전 먼저 하자니 또 제가 또 괜히 좀 신경 쓸까 봐 못하겠고. 교우 관계까지 단절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에서 테이블 소리 들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이 연세대 경제학과를 아는데 이번에 은행 10곳을 썼는데 8곳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좀 뭐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스펙을 가졌다는 학생들도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더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 주변에도 좋은 대학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전부 걔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오죽 못 났으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저 화상. 이런 말 해도 되나? 여하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걔 주변 다 놀고 있고요. 100군데 원서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이뻐. 왜 안 될까? 그게 워낙 잘난 친구들도 많고 보통의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갈 일자리가 다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수만 뽑다 보니까 정말 몇 명만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노는 거죠. 근데 참 이 친구들이 열패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루저 같은 느낌 뭐 저렇게 막 이렇게 남들은 일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갈 데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전반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결국엔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온 대책을 보면 결국 무늬만 대책 아닙니까? 청년 인턴 지원제. 사실상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일자리만 12만 5천 개?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20만 개 늘리겠다. 3개년 계획으로 2017년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앞두고 우리가 청년 일자리 20만 개 만들었다라고 박근혜 정부 실적으로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취업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어떤 이제 일자리를 갑자기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임시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맞아요, 다시 그분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선거용으로 만드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투표권이 있는 청년층들도 굉장히 사로잡아야 되니까 이런 걸 하면 또 솔깃하거든요.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으로 20만 개 만든다 하면은 정말 늘어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금 인턴직을 절반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턴은 정규직 채용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엄마들은 이런다. 야 20만 개나 뽑는다는데 너는 왜 못 들어가? 어머니들 이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take easy. 우리 김윤상 팀장이 제가 열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선배 take easy. 예. 어머니들 take easy. 20만 개가 딱 쓸데리 없는 것들이에요. 예. 애들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 선식 주세요.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대륙의 실수라는 용어가 종종 눈에 띄는데요. 중국의 짝퉁 제품 가운데 성능은 진품과 견주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지만 가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듯 중국 제품을 조금은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IT 기업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로 불리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품질 때문인데요. 샤오미는 휴대전화 배터리,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선풍기, 체중계, 운동화 등 만들지 않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한때 선진국 업체들의 하청 공장에 머물렀던 중국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주요 업체로 급부상한 겁니다. 이러한 혁신에 힘입어 2010년 2억 5천만 달러였던 샤오미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460억 달러로 180배 이상 치솟았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2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창업 4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하며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올라섰습니다. 가격과 품질로 무장한 중국산 전자제품들의 공세로 국내 업체들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 샤오미가 대박이네. 그죠? 대박입니다. 정말 이렇게 큰 회사 저는 뭐 운동화도 만들어요? 샤오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만드는 게 없대요. 재벌이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쁜 건 또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라. 근데 이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거의 뭐 첫 시작은 되게 좀 짝퉁으로 완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CEO도 네.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애플을 따라해서 그 제품을 소개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김시현 선배 맞나요? 제가 기사로만 봤는데. 맞습니다. 그 샤오미 그 스마트폰이 되게 네.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 나온 제품들은 거의 아이폰하고 거의 흡사했어요. 아이폰 4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짝퉁 제품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욕을 했는데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은 거의 이제 뭐 갤럭시 S5나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가격은 30만 원대, 40만 원대 나오다 보니까 그 거의 절반 가격인 거죠. 야, 중국 사람들 이거 다 쓰면은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진짜. 중국 내수에도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 휴대전화 배터리 있잖아요. 네. 배터리. 무선 충전기. 그 굉장히 저렴해요. 2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품질이 아주 좋아서 굉장히 그 3번 정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선 충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죠. 저도 지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그 1000mAh짜리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같은 거 3번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예전에는 5, 6만 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 샤오미가 만든 거는 거의 반값으로 나온 거고 그 샤오미 밴드라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가격이 한 5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핏빗이라고 그 샤오미 밴드보다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뭐 심박수라든지 뭐 그런 걸음수 같은 거 측정해주는 건강 밴드인데 그게 한 10만 원, 2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샤오미 밴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인 거죠. 완전히 막 그러네요.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아요.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가격은 싼데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 샤오미 제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이지만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미 그 배터리라든지 그 샤오미 밴드 같은 제품이 들어왔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저가 스마트폰이 좀 화제인데 지금 뭐 삼성, LG도 그렇고 이제 어차피 프리미엄 시장이 이미 꽉 찼다. 아이폰과의 그 맞대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샤오미 어떤 스마트폰이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타격이 아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가잖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뭐 전부 이렇게 굉장히 휴대전화도 그렇고 고가의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저가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품질은 괜찮다.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세 번째 뉴스 볼까요? CGV가 시네드 셰프 압구정과 부산 센텀시티에 침대에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 템퍼시네마를 열었습니다. 템퍼시네마는 세계적 침대업체 템퍼사의 전동 침대에 기능성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 극장입니다. 각 좌석에서 간단한 버튼 작동만으로 머리와 상체, 다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템퍼의 폼 매트리스와 베개를 얹었고 2인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연인들의 공간도 보장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불까지 덮고 편안히 누워 영화를 보게 되는 건데요. 침대 각도를 조절하고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극장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겁니다. 관람객에게는 슬리퍼와 음료,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유명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도 상영관 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라 큰 맘 먹고 가셔야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돈은 기존의 CGV 골드 클래스 35,000원보다 5,000원 비싼 1인당 4만원입니다.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누워서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것 같아요. 영화를 보지 않고 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뭐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요. 요괴워치. 우리 애들도 봤어요. 요괴워치 극장판. 요괴워치요. 진짜 계속 잤어요. 우리 딸이 엄마 언제 일어날 거야? 고개 좀 그만 흔들어. 그런데 그냥 앉아서도 졸거든요. 우리는 피곤하니까. 근데 근데 굳이 4만 원이나 들여서 누워서 극장을 갈까요? 연인들의 경우에는 또 이게 좀 퇴폐 행각의 장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옆에 있는데 그럴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난리니까. 네, 누가 뭐 보든 말든 요새 중학생들도 난리예요. 그래요?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 가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어떻게 상품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틴 거죠. 골드 클래스가 사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 뭐 8,000원이나 10,000원이면 볼 수 있는데 굳이 3만 원을 내고 의자가 더 좋다거나 뭐 서비스가 더 좋다고 해서 골드 클래스를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했는데 나는 성공을 거뒀거든요. 일종의 어떤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 내가 좀 VIP다.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다. 어떤 그런 것 욕구를 이제 자극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위인 거죠. 네. 사실 비행기 타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코노미석 우리 이코노미석을 타지만 뭐 장윤선 선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비즈니스석에 탈 수도 있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도 타보고 싶어. 그리고 프레지디석이라고 해서 VIP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거의 이제 누워서 갈 수 있게끔.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보는데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편하게 누워서 가잖아요. 한 13시간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침대라고 하는 게 뭐 젖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어떤 욕구 그런 걸 좀 자극하는 게 아닐까. 예컨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도 좀 대접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소의 어쨌든 뭐 돈 4만 원 내고 내가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야 오늘 질러. 그렇죠. 누리자 이렇게.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4만 원의 행복. 티켓.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리는 어떤 요리가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 요리가요 다양하더라고요. 뭐 셰프들을 좀 해서요. 뭐 물도 미네랄 워터랑 탄산수만 제공이 되고. 좀 저도 이제 골드 클래스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네네.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고. 그래요? 뭐 와인이나 뭐 커피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서도 전 안에서 먹어본 적 안에서 음료수 정도 마셔봤는데. 그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라운지가 굉장히 좋아요. 되게 크고 일반 영화관 관람객들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라운지가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소파도 좋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음료, 뭐 맥주, 와인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라운지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에서 먹겠다고 하면 앉아 있으면 그 직원분이 이제 갖다 주죠. 세팅을 딱 탁자에다 해주시고. 그렇군요. 굉장히 고급진 서비스를 굉장히 고급지죠. 받는군요. 전 사실 흡사 이게 누워서 영화를 보는 거여서 신촌에 있는 비디오방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 세대 차이가 확 나네. 아닌데, 근데 조금 비싸다는 감은 제가 들었던 게 확실히 좀 좋기는 해요. 왜냐면 관객 좌석이랑 사이가 넓고, 좀 다리도 좀 뻗을 수 있고, 뭐 골드 클래스 되게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가격이 35,000원, 영화 한 번 보는데 35,000원을 내고 본다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근데 가보고 싶네요. 고급지다니까 어떤 데인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닙니다. 이런 데는 애랑 가면 안 되죠. 남편분이랑. 그렇죠. 예, 따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맡겨놓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김시현의 비언프 바디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그 김시현 기자는 그 영화관을 자주 가요? 주로 아이들과 함께 가죠. 그래요? 애들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커서 이제 둘이 자기끼리 만화를 봐요. 애니메이션을. 그렇군요. 사이에 이제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딴 영화를 보는 거죠. 어른용 영화를. 아기 별도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동시에? 이제 다른 극장 극장 여러 개를 상영하니까. 그렇구나. 애들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어른들은 또 어른 영화를 보고. 그렇죠. 그렇군요.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오늘 주제는 김밥 천국 뺨치는 PB 천국 편의점. 이거 어떤 건지 굉장히 색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편의점 PB, 그러니까 프라이빗 브랜드,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 상품 하면 저는 그냥 주부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에 자체 상표 붙은 게 좀 딴 거보다 싸. 그렇죠. 많이 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도 이런 자체 브랜드 상품이 굉장히 늘고 있다면서요? 예, 저도 이제 편의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작가님의 그 기뜸을 받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근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PB 상품 편의점 하면은 무슨 삼각김밥 정도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래요. 예. 라면, 과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음료수, 우유, 요구르트 우유? 예. 우유도 PB 상품이 있어요? 네네.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또 도시락도 있고 또 그 심지어 아이스커피도 팝니다. 얼음이 담긴. 그 아이스커피는 제가 많이 마셔요.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싸. 1,000원 정도 하죠. 예, 1,000원짜리, 1,200원짜리. 요새는 좀 올랐어요.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1,200원짜리 그 아이스커피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덕후. 매니아 황지희 작가가 오늘 아침 편의점 가가지고 PB 상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전 깜짝 놀랐는데 아이스 군고구마? 와, 이게 있대요. 그 보니까 이게는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고 이거를 덮여서 그러니까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이게 군고구마도 되는 거야. 한여름에 군고구마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의점 히트 상품입니다. 그래요? 잘 나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별 게 다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것들이 이제 갖고 오셨어, 상품을. 이게 팝콘도 있고요. 네. 예, 요구르트도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머.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빅 요구르트네. 네. 그죠? 이게 보통 우리 요구르트 조그맣잖아요. 한 70ml, 한 그렇죠. 60ml 작은 되는데 건데. 예. 이 용량이 270ml입니다. 270ml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한 5개 정도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많이 이렇게 먹나? 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요구르트를?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먹을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요구르트 먹을 때. 예. 물론 이제 양이 적은 분들은 있는데 양이 좀 통이 큰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먹어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할 때 이런 걸 마셔주면은 이제 요구르트 좀 먹었다. 네. 라는 생각을 든다는 이제 거죠. 떠먹는 요구르트도 보통 이제
손바닥보다 작잖아요. 근데 약간 주먹만한 그 요구르트 있고. 그래요? 그 네. 떠먹는 요구르트는 그 마트에도 많아요. 큰 거. 그렇죠. 대용용 그 굉장히 큰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그 대용량 요구르트 이건 또 뭐야? 감동란? 이건 또 뭐예요? 계란이에요? 네, 이제 반숙인데. 반숙? 예. 반숙? 보통 이제 우리 계란 구운 계란 삶은 아니고? 계란 하면 이제 보통 완숙을 팔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반숙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간도 적절히 돼서 이제 먹을 때는 부드럽죠. 한번 반숙이 뜯어서. 좀 장점 있잖아요. 드셔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근데 이렇게 그 진짜 반숙인데 흐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이렇게 뭐 보면 굉장히 뭐 허니버터칩 만큼 이게 화제를 모았던 그 계란이라고 하는데요. 감동란 뭐 이런 건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다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구할 수 없는 상품들도 있는 거 막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편의점에만 가면 구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이게 다른 편의점이나 일반 뭐 슈퍼마켓, 네. 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고 우리 편의점만 오면 이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편의점에서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색이 좀 다양해지면서 네. 이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뭐 옛날 같으면은 그냥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 땡. 거기다 뭐 라면 뭐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였다면 지금 뭐 도시락이니 무슨 아까 이제 삶은 계란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스파게티도 나오고 무슨 돈가스, 뭐 햄버거. 이거 치즈 팝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2011년에 처음 나온 건데 스낵 시장 부동의 1위라는 그 새우깡보다 더 많이 팔려가지고 화제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얼마예요, 근데 이거는? 1,000원이에요. 아, 싸네. 예, 새우깡이 보통 요즘은 1,100원, 1,200원 하고 네. 웬만한 스낵이 한 1,500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제 요새 1,000원 과자값 비싸. 아니면 또 이제 500원 이렇게 딱 가격이 그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딱 떨어지는. 예, 1,000원 아니면 500원 뭐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되게 요새 과자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 과자 뗏목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과자의 양은 적은데 질소 포장으로 해가지고 뻥뻥 뚫려서 그걸로 이제 과자 뗏목 만들어서 청년들이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이게 좀 저렴하면 여기에 좀 뭔가 좀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걸 좀 먹기가 꺼름직한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PB 상품이 네. 어떤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상품을 이제 베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뭐 이를테면 농심 새우깡 하면은 그걸 베낀 뭐 홈플러스 왕새우 그리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가 유명하잖아요. 그 롯데마트에서 뭐 통큰 초코파이 이런 자꾸 미투 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네. 그냥 뭐 이렇게 유명한 제품 베꼈나 보다. 짝퉁이다. 가격은 싼데 뭔가 좀 품질이 맛이 떨어지겠지. 사실 뭐 초코파이가 맛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길들여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제품만 계속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네. 사실 요새는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일단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제품들은 뭐 생수같이 생수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은 이제 그 가격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생수도 PB 상품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 세븐일레븐에서도 있고 이제 GS25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그 GS25에서 나온 함박웃음 맑은 샘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함박웃음 시리즈를 아예 냈는데요. 이게 생수 1위가 그 함박웃음 나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함박웃음이 그 GS마트 GS25의 이제 GS25의 PB 거죠. 상품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잘 언뜻 봐서 몰라요. 그게 상표가 꼭 뭐 GS25라 마크가 있긴 그림이 하지만 예뻐가지고 네. 고유의 어떤 이제 브랜드 자체 브랜드니까 이제 맑은 함박웃음이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표를 붙은 제품들을 뭐 샘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자도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편의점에서는 이제 일반 MB, 보통 MB라고 할 때 이제 내셔널 브랜드라고 해서 네. PB가 이제 자체 브랜드라면 그 일반 제조회사, 뭐 농심이니 무슨 삼양이니 이런 데서 만든 거를 그 내셔널 브랜드라고 해서 그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보다 오히려 편의점에서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수가 이제 부동의 1위였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GS25에서는 함박웃음이 더 팔리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이 한 뭐
많게는 절반까지도 쌉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편의점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 즉석 식품, 뭐 스낵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게 요새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앞서 저희가 청년 실업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혼자 사는 결혼이 안 돼, 뭐 3포 세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시류를 좀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뭐 작은 용량의 소포장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커다란 요구르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거꾸로 이제 컵라면도 이제 양이 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한 500원짜리 컵라면.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소컵이라고 하는데. 소컵. 예. 대컵 소컵이야? 야. 보통 큰 거는 뭐 비싼 거는 1,000원, 보통 네. 2,000원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컵라면도. 예. 근데 이건 500원이니까 이제 값도 저렴하고. 이제 컵라면하고 또 김밥이랑 같이 먹을 때 이제 컵라면 하나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럼 김밥도 먹고 이제 컵라면 작은 걸로 먹자 뭐 그런 식의 어떤 1인 가구. 근데 그 마트에서 파는 그거 이제 있잖아요. 작은 컵라면.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컵라면을 그렇죠. 출시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이게 편의점이 장점이 네. 이 그 시류를 금방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트렌드를. 이용하는 그렇죠. 일반 제조업체는 뭔가 그 하나 바꾸려면 공장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되고 그렇죠. 힘들잖아요. 무겁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편의점은 이제 자기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을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제품이 나오니까 빠르죠. 이 전부 그럼 하청업체들이겠네요. 그렇죠. 컵라면 요거 요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500원짜리 요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중소업체가. 여기 나온 이제 과자나 음료수도 다 이제 그렇게 중소기업한테 이제 맡겨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자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마트에 가면 너무 용량이 많아서 먹고 싶긴 한데 저거를 다 먹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거나 안 먹거나 그런 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걸 생각하면 요새 1인 가구들은 이런 거를 좀 오히려 마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이런 것들을 사서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도시락도 종류별로 다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여기 저는 편의점에 삼각김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그 도시락도 점점 이제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연예인 이름을 딴 도시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씨 이름을 딴 김혜자 도시락. 그 홍석천 씨 아시죠? 네네. 네, 그분 도시락도 있고 또 걸스데이의 해리라고 네, 아시죠? 해리 도시락도 있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인기 연예인 이름을 딴 브랜드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또 사람들 사이에 또 인기를 끌고 그렇습니다. 먹을만해요, 근데? 저도 뭐 먹어보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요즘에 보면 이제 먹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먹방이 유행이에요. 예. 거기서 보면은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이 싸기도 하지만 또 네. 품질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규모가 있는 편의점만 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고 데워서 또 테이블도 이제 해놓고 하니까 웬만한 이제 식당 못지 않은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 편의점이 그 또 하나의 어떤 생활 공간, 생활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김혜자 도시락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이게 그 GS25에서 이제 만든 도시락인데요. 네. 이게 처음 나온 게 그 2013년에 나온 그 도시락이 진수성찬 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500원짜리인데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요즘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입니까? 6,000원, 뭐 7,000원 하잖아요. 여기 상암동 너무 비싸서요. 네. 8,000원, 9,000원까지도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도 6,000원이고 웬만한 거는 뭐 요새 MBC 들어온 다음에 밥값이 너무 올랐어. 근데 이게 진수성찬 도시락은 반찬이 8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떡갈비 들어가고 치킨, 돼지불고기, 뭐 계란찜, 네. 뭐 콩나물 계란찜? 무침. 네. 완전 그냥 무슨 저기네요, 진짜. 네. 그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죠. 그렇다.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 인기를 끄니까 네. 이번에 이제 홍석천 도시락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아까 해리 도시락은 또 해리 11천 도시락. 뭐 11개야. 그렇죠. 해리 9천 도시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해리 9천 도시락이 이제 3,900원이거든요. 네네. 반찬이 9개죠. 이게 2달 만에 그 지난 3월에 나왔거든요. 네. 160만 개를 팔았답니다. 160만 개가 팔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이거 우리 왜 못 먹어봤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근데 왠지 인스턴트일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가급적 그 이런 걸 잘 안 먹게 되는 건 있어요. 그 좀 그 손수 뭘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연예인 이름값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그 가수 김창렬 씨 아시죠? 네, DJ DOC. 그분 이름을 딴 이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제 즉석 식품류가 있었어요. 네네. 편의점에서 많이 팔았는데 뭐 순대볶음이나 무슨 닭강정 같은 이런 거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데워서 먹는 이제 그런 식품인데 네.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좀 내용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구나.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까 김혜자 도시락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저건 해자푸드. 이거는 창렬푸드. 그래서 약간 이제 해자푸드 하면은 뭔가 좀 고급진. 그리고 창렬푸드 하면 뭔가 좀 저렴하고 좀 맛도 안 좋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로. 뭐 이제 뭐 당사자한테 좀 죄송하지만 뭐 창렬스럽다라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아이고. 이제 신조어가 등장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창렬 씨는 이제 그 식품회사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창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연예인들한테는 불명예죠. 치명적이죠. 네, 치명적이죠. 근데 기업이 똑바로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은 갖다 쓰고 엉망진창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판받게 하면 그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PB 상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품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제품 매출까지 타격도 굉장히 클 가능성도 있고 하나 잘못 만들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 편의점들이 앞다퉈서 PB 상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좀 그래도 장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조사가 만든 뭐 새우깡이나 그런 제품을 가져다 파는 것과 자기들이 직접 그 중소기업한테 맡겨서 하는 것과 마진이 다릅니다. 역시 가격이 한 10%에서 20% 정도 싼데 마진은 그만큼 더 편의점한테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B 상품 경쟁을 주도하는 게 지금 CU, GS25, 세븐일레븐, 소위 이제 빅3인데요. 대표적인 게 GS25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무려 35%까지 갑니다. 그 CU가 좀 낮아서 한 25% 정도 되고 세븐일레븐도 한 35% 정도 됩니다. 종류만 따져도 CU가 한 600까지 정도 되고 세븐일레븐은 800까지 그리고 GS25는 한 1500까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 제품 구색만 해도 절반 가까이가 이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매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 자체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담배거든요. 그래요? 예, 담배가 한 3분의 1 됩니다. 한 36%. 실질적으로 편의점이 뭐 담배 팔아서 먹고 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나마 그 틈바구니에서 이 PB 상품들이 그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담배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몰랐네요. 근데 보면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 편의점 같은 게 굉장히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근데 우리도 일본 못지않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동남아시아 여성들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한류 스타를 보러 온 분위기인데 무슨 삼각김밥에도 연예인 얼굴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김밥을 사가지고 바나나 맛 우유 있잖아요. 그거를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같이 일단 사진을 찍어. 그래서 올려. 그다음에 자기가 먹는 모습을 또 찍어. 그리고 또 올려. 그러고 나서 앉아서 먹더라고요. 그게 1번이야.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좀 일본 비슷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좀 어때요? 일본이야말로 이제 편의점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편의점 수가 26,00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그래요? 예, 한 30년 만에 엄청 늘어난 거죠. 정말 많다.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가장 큰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입니다. 역시 우리 이름이 같은데 거기가 한 17,000곳. 17,000개. 그렇죠. 세상에.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외식 문화가 좀 발달했으니까 특히 이제 기차 탈 때 그 도시락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짱구 만화에도 나와. 맞아요. 그 편의점 가도 그 웬만한 식당 못지 않습니다. 거의 뭐 구색이 뭐 치킨부터 해가지고 도시락, 뭐 도시락도 우동, 뭐 메밀국수, 뭐 종류별로 다 갖춰져 있고요. 뭐 삼각김밥은 뭐 아주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뭐 야채 샐러드, 과일, 뭐 선택의 폭도 넓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 PB 상품 종류가 거의 2,800개까지 늘린다고 이제 합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2,800개까지 PB 상품을 늘리기. 그럼 사실상 자체 상품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거의 한 40% 정도 되고요. 뭐 많게는 50%까지도 이제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 최근에 인기 끌었던 식사를 합시다라는 드라마가 아예 한 회를 통째로 편의점 음식으로 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광고 때문에 그랬나?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근데 어차피 거기는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요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편의점의 어떤 위상이랄까? 네. 편의점 음식의 위상이 그만큼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로 커졌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 뭐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제 그런 데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편의점 먹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까 이제 김혜자 뭐 도시락이나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비교해가면서 먹는 겁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네네. 그래요. 그 BJ들이 방송 작가들이 보여주고 또 그런 걸 또 사람들이 보고 이제 SNS를 통해서 막 이제 공유하는 거죠. 나도 먹어봤더니 이거 괜찮더라. 이거는 진짜 아니더라.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요새 초등학생들이요. 그 아프리카 TV를 보고 거기서 뭐 그렇게 사달라 그래요. 네. 문방구에 가서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이 미디어의 노출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네 구멍가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니 슈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주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가게들이 있는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어떻게 보면 공룡 기업들이 골목마다 골목 상권들을 다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편의점이 그 요즘 얘기하는 골목 상권 침투의 원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멍가게도 많이 사라졌고. 근데 이번에 이제 김밥 천국이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웬만한 식사를 편의점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이제 그 김밥 천국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좀 제대로 먹으려고 한다면 약간은 이제 좀 고급스러운 식당을 갈 거고. 사실 김밥 천국 같은 곳은 좀 애매모호할 때, 뭐 혼자 먹을 때라든지 좀 급하게 먹을 때 주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편의점이 해주니까 김밥 천국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실제 일본만 하더라도 그 세븐일레븐 같은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간편식을 많이 내놓으면서 그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식점들이. 그 이제 우리 주변에서 분식점들도 점점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게 아닐까 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경제 구조가 어쨌든 이제 재벌들 혹은 재벌에 준하는 준재벌들 기업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동네마다 곳곳에 다 이렇게 진치고 있으면서 동네 빵집들 사라졌죠. 동네 구멍가게들 사라졌죠.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살풍경하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PB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본인들의 매출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 재료가 전부 값싼 재료로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라면 가뜩이나 1인 가구 또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또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건강권도 또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내가 너무 많은 얘기했나?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조목조목 아주 따끔한 지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싼 걸 먹으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뭐 한 달 내내 뭐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건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사실 인스턴트 많이 먹는 거 반대야. 선식을 드십시오. 그러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